자, 우리 연서가 들어야 되겠죠? 갑시다. 자, 고전시가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뭐다? 시와 노래를 일컫는 말이다. 자, 노래, 시와 노래, 시와 노래. 우리 노랫말을 뭐라고 한다? 노래. 우리 무대, 무슨 무대? 옛날에 무슨 무대? 엄마들 보는 거 뭐다? 무슨 무대? 기억, 이응, 뭐? 노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가요라고 한다. 그렇지. 노래를 뭐라고 해요? 가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가요, 고려 가요가 되는 거야. 가요가 다른 말로 뭐라고? 노래라고. 그래서 그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고전 시가에는 고대 국가에서 불렀던 노래, 고대 국가. 예전에 고대 국가 고조선 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얘기하는 최초의 삼국 국가. 그때는 뭐다? 고려 고대 가요. 고대 때 불렀던 노래를 고대 가요. 고대가요. 그 다음에 넘어옵니다. 자, 신라. 자, 신라 때 불렀던 노래를 뭐라고 한다? 향가라고 한다. 향가. 향가는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한 거야. 표기한 거,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향가. 그 다음, 고려시대 때. 자, 고려시대 때 불렀던 노래를 뭐라고 한다? 고려시대 때 불렀던 노래. 고려 가요. 이렇게 한다거든요. 고려 가요라고 한다. 고려 가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시는 뭐라고 한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노래, 시 뭐라고 한다? 시조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학갈래는 시조라고 한다. 시조. 이 시조는 가사와 더불어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악장, 민요, 무가, 한시 등이 있다. 그럼 질문할게요. 자, 여기서 악장, 민요, 무가, 한시 중에서 모르는 단어 있어? 무가,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무가,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그게 무가야, 누가? 이만해? 또 다른 거 있어? 한시는 한자로 적혀져 있는 시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면 다음 중 시가의 갈래가 아닌 것은 하고 1번부터 5번 이렇게 선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외워주세요. 지금부터. 야, 아직까지 너희가 저기 가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에 오늘은 뭐 한다. 자, 오늘은 이 아이만 외우고 가도요. 그쵸? 다음에 한 문제 더 맞출 수가 있겠죠, 준서야. 뭐 속상해? 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안 좋지? 나만 기쁜가? 나도 별로 기쁜 건 아니지만. 자, 준서야. 자, 같이 가자, 같이. 자, 평시조. 얘들아, 시조는 언제 불렀다고요? 시조는 언제 대표적인 가래라고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대표적 문학갈래가 뭐다? 시조다. 이 시조는 언제 등장한다? 평시조는 고려 후기에 등장합니다. 고려 후기. 제발. 평시조는 고려 후기에 등장하고요. 내려오세요.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꼭 외우세요. 평시조는 고려 후기.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평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서 정형시의 뜻은 형태가 정해져 있다. 정형화된 형태로 시를 쓴다. 주로 양반들이 창작하였으나 누구와 더불어? 기생과 더불어. 기생, 다른 말로 기녀와 평민들이 창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평시조는 양반만 향유했다. OX. X. 그렇지. 그렇게 시험에 나와. 양반만 향유했다. X.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몇 장? 숫자 몇 장? 3장. 그렇지. 3장. 왜 3장인 줄 아니? 그렇지. 이 앞에 더 앞으로 갈게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완성된 형식이 뭐야? 가장 완성된 형식은 글을 쓸 거야. 우리 글 쓸 때 기본 구조 알아? 글 쓸 때 기본 구조. 어떻게 그려져 있지? 서론, 본론, 결론이지. 그렇지. 우리 머릿말, 본문, 내진말 이렇게 되어 있지. 모든 글은요. 기, 서, 결 3단 구성으로 썼을 때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해요. 이 완성된 형태가 언제 시작됐냐면 19치의 향가부터 시작이 돼서 내려왔어. 그 형식을 본떠서 가져온 게 이 초장, 중장, 3장 완벽한 형태를 갖춘다는 거야. 그래서 정형화된 형식, 가장
때 완벽한 형태를 갖춰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이야. 3장. 초장, 중장, 종장, 기, 서, 결, 3단 구성. 따릅니까?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그 다음에 끊어있는 거 6구. 몇 자 내외? 숫자 45자 내외. 그렇지? 45자 내외. 자, 3 글자수. 자, 이몸이 몇 개? 몇 개? 이몸이 글자수 세봐. 이몸이 몇 개? 3개. 죽고 죽어 몇 개? 4개. 이렇게 이게 3, 4야. 글자수가 3개, 4개 또는 4개,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일반 시조를 짤 때, 자, 몇 음보의 유격을 가진다? 4음보. 시조는 4음보. 시조는 4음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곱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하면서 뭐다? 4음보, 4음보, 4음보. 그래서 그 다음에 3음보는 이거야.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네? 가실이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실이 있고 몇 개? 3, 3, 2조의 3음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음보가 민요 또는 고려, 가요가 3음보예요. 대비되는 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시조는 몇 음보다? 4음보다. 외워. 자 그리고 자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어디는 고정되어 있다? 어디? 초장? 글자수 어디가? 그렇지. 종장의 첫 음수 아니고 첫 음보. 종장의 첫 음보는 종장의 하고 있어? 종장의 초장 아니야 얘들아. 종장 맨 마지막 그 결론.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 몇 음절?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숫자는 3. 지금 안 외워주면 안 돼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발달하여 누가 적었다? 주로 양반이 아니라 평민. 평민 동그라미. 평민. 사설시조는 평민. 그렇기 때문에 평시조에 비해 형식이 자유롭고 조금 더 진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진솔한 내용. 자, 진솔한 내용 단어 아는 사람 손? 진실되고 솔직하다. 자신의 감정을 말한다.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그래서 진솔하다. 진솔한 표현, 진실되고 솔직하다. 밑에 자 보통은 어디의 길이가 길다 짧다. 어디에? 자 뭐에 비하여? 평시조에 비하여 어디가 가운데 중장이 할 말이 많아서 중장의 길이가 길다 뭐 되어 있다? 장형화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네요. 네. 자 지금 답지 체크 못하신 분은요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비유법 종류의 8가지 써보세요. 시작. 답 체크 못하신 분은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다니면서 확인할게요. 여기 백성이 여기 있으니까 기세는 사원고 조선역이 평균을 잘했다 중장기가 길다. 그렇죠. 여기 미쓰는 거 여기다가 맞는 거 계속 아니 미쓰는 거 계속 여기 맞는 거 좀 적어봐. 여기 시대 지금까지는 성가 조선시대는 무효 가요 조선시대는 시조 조선시대 가요는 무효 후기 그거는 자유식, 형식, 즉 이형식 기본입니다. 3장, 6구, 45자 내외의 중장의 첫 음분 몇 글자, 세 글자로 고정 이렇게 몇을 읽어야 된다. 3음을 읽어야 된다. 이게 정령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야. 대직에서 정령식, 우리 시지에 이렇게 안 짓고 상대시는 자유시라고 한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사실은 조선 후에 평민들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적었기 때문에 특히 중장, 이게 초중장인데 보통은 중장의 길이가 길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유법, 직유법은 유법 하는 거 적어. 하나?
바로 시, 노래. 여기는 현가, 여기가 시죠. 오케이. 고려시대, 후기, 정현시, 양반, 한가, 육부, 사부, 정대, 상조, 중국, 첫, 두호는 상주부. 맞지? 조선시대 평민에 의해 정했다. 평시 초에 그의 형식이 자유. 자유롭고 보통 중장의 길이가 길다. 여기까지 한번 써봐. 시, 노래, 현가, 시, 연단, 기세, 선글, 구슬, 고선의 노래, 상, 장의 첫, 운동은 상조. 그렇지. 여기 표현, 저희가 또 묶어주고 할미. 그렇지. 묶어주고. 다음 시, 노래. 필기 잘하고 있고. 고려, 명령, 연단. 그렇지. 여기 동그란 거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따라오는 거 좋다. 조선기, 평민, 자유. 그렇죠? 중장 길이. 그렇지. 속 다 들었어. 직유법, 은유법, 한유법, 의인법. 그거 적으라고. 중 적어보세요. 사장님 지금 다 된 거지? 지금 잘 뜨고 있어. 주부터 시국을 난도 올 것 같아. 조상. 자유. 그렇지. 여기는 중장의 길이가 길다. 길어졌다. 오케이. 야, 비유법 8개도 안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빨리 기억해 봅시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가만히 있는 거는 몰라서 있는 거야? 아, 진짜 안 돼서 있는 거야? 있는 거? 어? 야, 비유법 있는 거 해야지. 그 다음에 단어가 없을 거면 여러분 시험범인데요. 비유법. 야, 진짜 지금 다야. 화난 거 아니지? 네? 화난 건 아니지? 네요. 네? 우리 펜이 막 집어 던져주겠대. 화난 건가 해서. 자, 그래서 가자. 야, 지금 있는 거 테스트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른 애들보다도 먼저 해야지. 지금 나와서 하는데. 가자.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리하자. 자, 우리 8가지가 있고요. 비유법에는 뭐가 있다? 직유법이 있다. 자, 직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A는 B와 같다. 구조. A는 B와 같다. 자, 뭐가 있다? 뭐뭐 같이 또는 뭐뭐인 듯 또 뭐뭐인 양 또는 뭐뭐처럼 같은 연결어가 존재하는 게 직유.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돼요.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으면 괜찮아. 모르면 적고 외워. 지금 중등부에서는 기본기, 암기, 개념 암기 다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고등부 점프 했을 때 내가 풀 수 있죠. 교사님 뒤에다가 고등부 지금 모의고사 깔아놨어.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은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너희 수학 어디까지 하냐? 너 고등부 수학하지 않니?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중등부에서 특강하면? 설마 중등부 과정에 다시 또 특강으로 듣는 거야? 그치, 고등부 과정 듣는 거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지금 국어 있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공부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할 건데 어차피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중등부 내신 하려고 대학 수업을 해주는 게 맞아? 아니면 대학교 가서 시험 볼 거를 얘기해 주는 게 맞아? 나 이런 거지. 안 그래?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돼. 느껴야 돼.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기본기야. 야, A는 B는 뭐다? C다.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직유와 은유, 연결어 없으면? 자, 은유. 그래서 은유는 반드시 외워라. 뭐다? A는 B이다. 자, 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구조 하나 외워주시고, A는 B이다. A는 B이다. 구조 외워. A는 B이다. 나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A는 B다. 은유 B. 자, 그 다음에 내일 오자. 뭐 들어갑니까? 또 2가지 들어가는 거.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뭐다? 의법. 자, 그 다음에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다.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다. 뭐다? 화류법. 이때 화류는요, 어떤 대상을 뭐한다? 동작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인은요, 그 사람의 정서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무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사람의 신체 일부와 같이 여긴다. 그게 의인법. 찾으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개 묶으시면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낸다. 환유, 제유법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대유법이라고 한다. 대유. 그래서 자, 무궁화, 삼천리 이렇게 들어가. 자, 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들어갔습니다. 그 무궁화, 삼천리가 뜻하는 것은 뭡니까? 무궁화, 어느 나라 꽃? 우리나라 꽃. 우리나라의 국토의 지면이 뭐한다? 삼천리. 우리가 삼천리길 1, 2가 4.5km인가? 그래. 삼천리 정도 되는 게 우리나라. 국토가 무궁화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나타내는 게 무궁화, 삼천리.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낸다. 뭐다? 대유법. 비유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속담이나 격언, 관용 어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한 말을 조금 더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풍류법이라고 한다. 풍류법. 풍류법. 속담, 격언, 관용어. 이렇게 찾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들어가는 거지. 끝났다. 두 가지 이제 뭐 들어가면 된다? 의성어, 의태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는 소리, 의태어는 모양. 우리는 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뭐라고 했다? 자, 또 한 번 더 복습. 자, 이 의성어랑 의태어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음성 상징어라고 한다. 그렇지. 그럼 음성 상징어가 뭔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음성 상징어가 뭔데? 시에서 찾아볼래?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이 음성 상징어가 뭐예요? 의성어 의태어예요. 그럼 의성어 의태어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찾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의성어 의태어는 뭐다? 부사어다. 용어 주식으로 알 수 있겠네? 부사어니까. 또는요, 얘는 뭐다? 고유어다.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뭐다? 첩어. 첩어. 첩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2개 이상 반복되는 거. 똑똑, 똑딱똑딱, 살랑살랑, 흔들흔들, 딱딱. 항상 2개 이상 반복하잖아. 그럼 딱딱 버린다. 똑똑 두드린다. 자, 티격태격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다 무슨 수식한다? 용어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부사어, 순, 우리말, 고유어, 단어가 2번 이상 반복된다? 첩어. 그래야지 보인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자, 내가 그냥 가져왔어. 지금 현재 고2들이 그냥 푸는 문제고요. 자, 지금 여러분 뒤에 넘겨보시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응용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 내가 실제 현장에 쓰지 않는데 얘들아 이건 이런 거예요 하고 있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 더, 얘들아,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독서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학에 있는 갈래는요, 중학교부터 고등개념까지 똑같은 갈래를 들어가. 그래서 충분히 읽고 외울 수 있고 똑같은 작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시를 볼 때, 자, 간다. 고1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들어갈게요. 자,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다? 자, 가자.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뭐 보라 그랬어? 제목. 그렇지. 제목은 곧 뭐다? 얘들아, 제목은 곧 뭐다? 이 글의 제목이가 소재, 다른 말로 하면 시적 대상이 제목이야. 시적 대상. 이게 제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찾을 때는 뭘 찾는다? 시적 대상을 찾아야지. 이게 시적 대상이야. 이게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시에서 목적으로 하는 대상, 설명의 대상,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자,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이렇게 되어 있어. 나 지금 뭐 부르고 있어? 노랫말 부르고 있지. 그치? 노랫말, 노래 가사는 곧 뭐가 된다? 시가 된다. 따라옵니까? 갈 제목이 뭐예요? 나 지금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뭐야? 되나? 안 되나? 자, 그렇게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손 얼룩소 엄마 닮았네 노래 불렀다. 자, 이 제목 뭐예요? 뭘까?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노래 제목 뭘까? 나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송아지. 그 제목 송아지잖아.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 제목 뭐야? 반짝반짝 작은 별이야. 걔 작은 별이야 제목이. 이렇게. 네? 그럼 야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걔 제목 뭐야? 그렇지 학교 종이 땡땡땡이잖아. 그거라고. 그게 노래말 그게 시가 뭐가 되는 거지? 제목이 되는 거지. 그게 시적 대상이야. 그러면 찾아봐. 자, 주머니 속에 바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럼 뭐다? 주머니 속에 뭐가 있다? 바다가 있대요. 그쵸? 그치? 그럼 이제 바다가 뭐가 된다? 시적 대상이 된다. 바다를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넣어서 읽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자,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 아,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마을에 사람들이 있는데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대. 그러면 시는 가장 주관적인 글이니까 바다를 넣고 다닌다? 바다를 넣을 수 있나?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자, 설마 하고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거야? 내용? 뭘 물어보겠어 너희? 그렇지. 바다를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냐? 설마?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이 기억을 보면 일단 따라가는 거야. 자, 기억. 그냥 가는 거야. 기억을 활용하여 바다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믿어 못 믿어? 못 믿는 거잖아. 설마? 못 믿는 거 맞지? 어떻게 바다를 갖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 설마?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잖아. 그럼 이 아이가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간다고. 야, 이게 고2고 이게 고3이야.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자꾸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끝. 그러면 넘어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자, 놀라지 마라. 얘기합니다. 자, 주머니 속에 바다를 꺼내 보여보면 그럼 실제로는 뭐 바다의 부속품 일부겠지. 뭐 소라 껍데기라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놀라지 마라. 그것은 마을의 아주 어린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뭐예요? 바다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일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일은 자,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꼬마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자, 제법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춘기 친구들. 자,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에는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을 수 있나? 이게 일반적인 인식. 근데 올려놓고 뭐한다? 휘파람을 분다.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대요. 심상 들어가야 된다. 심상. 심상 뭐지 얘들아? 시간. 휘파람. 청각. 그렇지. 이런 걸 내가 따라가야 돼. 자,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은 한 수 위다. 어른. 점점점 커지고 있죠. 점층. 흰 색깔. 흰 손수건인가 싶어 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하고 뭐가 변하는 거야? 뭐가? 주어. 뭐가 변할까? 흰 손수건인가 싶어 보면요.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해 있대. 뭐가? 지금 설명하는 대상이 뭐야? 바다가. 그렇지. 바다가 흰 손수건인가 싶어서 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해 있대. 그러면 바다를 손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바다에 뭔가 이런 것을 잡는다는 거잖아. 어른들은. 맞죠? 자, 손금이로 바다를 흐르게 하고 흐르는 바다 위에 섬을 띄운다. 이게 된대요. 가장 주관적인 글이다. 아주 오래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까지 전해준다. 뭐가? 주머니 속에 바다가. 자,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누가 떠나오던 날 누가 떠나왔다? 누가 떠났을까? 누가 떠났을까?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누가 떠났을까? 누가? 내가 화자가 내가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밑줄 하세요. 주섬주섬 하는 순간 곱하기 2 쳐버 들어갔습니다. 음성상징어 끝. 따라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 선물로 전해주던 바다. 뭐 미역국 뭐 이런 거 다시마 줬나 보다. 자, 익다만 시집 속에 곱게 접어온 바다. 자, 바다를 익다만 시집 속에 곱게 접어왔대요. 그럼 바다를 자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맞습니까?
좋은 거 동그라미 하고 니은 가는 거야. 니은을 활용하여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바다 좋은 거잖아. 맞죠? 동그라미 치고 이게 푸는 요령. 그렇게 막 인간적이고 어렵지는 않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자, 정답률요 30%예요. 2명 중 1명. 2명 중. 자, 1명은 무조건 틀린다는, 어떻게 보면요 1명만 맞췄다는 거죠. 자, 삶에 지칠 때, 누군가 아득히 그리울 때, 나는 손바닥에 나 시적하자. 나왔네. 찾아라고. 이렇게 나 손바닥에 그 바다를 올려놓고 엽서를 쓴다.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눈뜨는 바다. 저녁이면 사람과 함께 잠드는 바다. 문장 구조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이 두 개 문장 구조 바꿔도 괜찮죠? 저녁이면 사람과 함께 잠드는 바다. 자,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눈뜨는 바다. 문장 구조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꾸법이라고 해. 대꾸법.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운율 형성, 의미 강조, 대꾸법. 이게 대꾸법이야. 대꾸. 야, 왜? 대꾸하지 마. 이거잖아. 내가 얘 하면 왜 이렇게 하는 거 대꾸. 이거 대꾸야, 대꾸. 대꾸법. 시에서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 이렇게 찾고. 자,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나는 알고 있다. 바다 좋은 거 하면 끝.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시를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용 들어가면 돼, 얘들아. 찾는 거야. 자, 바다를 주머니에 넣거나 바다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해야 해요. 끊어. 표현했냐? 바다를 주머니에 놓거나 바다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했어? 한 거 맞아? 동그라미. 바다의 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아, 바다라는 것을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구나. 새로운 시각. 괜찮네? 이렇게 표현. 안 되면 나한테 선생님 이상해요 라고 던져야 돼. 너희가 흰 이미지를 활용하여. 흰 색깔. 바다를 손수건 흰 색깔이었습니까? 찾아. 손수건 흰 색깔 맞아요. 자, 갈치대에 비유하여. 갈치 흰 색깔 맞아요. 그러니까 비유할 때 비유법 슬쩍 가자. 비유법 찾아보자. 비유법 무슨 법? 자, 바다는 흰 손수건이다. 바다는 하얀 갈치대이다. A는 B다. 무슨 법? 그렇지. 이 비유법을 뭐라고 한다? 은유법이라고 하겠죠. 바다를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네. 자, 바다를 사람과 함께 눈뜨고 잠드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그랬니? 자, 바다를 사람과 함께 눈뜨고 사람과 함께 잠드는 대상으로 표현했어? 네? 그럼 사람과 같이 하는 거네? 사람과 같이 본다는 거네? 의인화된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겠네요. 자, 바다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그게 의인이죠. 동그라미. 끝. 그러면 두 개가 남은 상태인 거야, 이렇게. 내 말 따라와? 자, 그러면 A씨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요거를 읽으려면 이제 너희가 지금 그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시적 화자 찾기, 시적 대상 찾기, 그 다음에 비유법 찾기.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자, 보세요. 가는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OX. 음성상징어 있었니? 음성상징어 뭐예요? 의성어 어때요? 똑같은 말 반복. 있었어? 어디 있었어? 고유어. 가볼까? 고유어. 순 우리말 아니면 부서 불수.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자기 있는 거 띠띠띠띠띠띠띠. 아까 찾았네. 주성. 첩어. 똑같은 말의 반복. 뭐다? 음성 상징어. 주성은 모양이니까 의태어가 되겠죠. 찾아주고. 그럼 이 아이 동그라미. 적절한 거. 답 1번 끝. 1초 문제. 이게 찾는 거. 자, 수미상관을 활용하여. 수미상관도 모르면 문제 못 풀겠죠? 수미상관.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의 형식이 유사하다. 첫 번째 수, 머리 숫자. 첫 번째 1행과 첫 번째 1행과 마지막 쪽의 마지막 행의 형태가 유사하다. 아까 눈 뜨면 바다, 눈 지면 바다. 형태가 유사한다. 수, 머리와 미, 꼬리가 상관이 있다. 유사한 형식으로 떨어진다. 그게 수미상관 구조. 자, 하지만 이 아이는 없으니까 X. 가,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시선.
자, 바다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죠. 그쵸? 그럼 이 아이는 X라고 들어가고 날라.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끝. 요렇게 보는 거야. 이게 시를 푸는 요령이고 방법이야. 돼?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를 읽으면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 시를 볼 때. 자, 따라봐. 이게 현대시 보는 거. 그럼 이제 시조 보는 거를 지금 이제 이거 타임 끝나고 나서 다시 보면 될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러면 내려봐봐. 자, 나 있는 거 들어가면요. 보세요. 자, 여러분 할 수 있다. 제목 봤다. 자, 제목 뭡니까? 제목 뭐예요? 그렇지, 속리산에서. 그럼 속리산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불러봐. 속리산이 뭐라고? 뭐라고? 그렇지, 이게 시적 대상이라고. 그냥 뱉고 던져. 정답이라는 건 없어. 뱉고 던져. 왜 시적 대상이야? 시적 화자가 아니니까. 그럼 준서, 시적 화자는 누구라고 했지? 나는 무조건 화자. 그냥 나라는 말이 화자라는 거야. 나는 화자인 거야. 나는 화자. 그 다음에 또 나 아니면 뭐다? 우리. 그렇지. 우리면 화자. 그럼 여기서 나 있었으니까 하나 화자. 우리면 화자. 여기는 나 우리 아니니까 시적 대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시적 대상이 어디니까? 속리산이니까 뭐가 되는 거지?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찾아주고. 그리고 올리는 거야. 자, 가파른 비탈길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나 뭡니까? 그렇지, 시적 화자. 적어주고 외우고 자꾸 연습해야 돼.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가파른 길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한테 이거 좋은 거야. 자, 속리산은 시적 대상. 이 속리산은 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누구한테? 나한테. 야, 순한 길. 그럼 순한 길의 반대말이 뭐예요? 순한 길이 어떤 길이야, 얘들아? 산의 순한 길이 어떤 길이지? 평탄한 길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거에 대비되는 짝은 뭐다? 비탈길이라고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속리산이 이렇게 얘기 준대요. 야, 산다는 것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자, 너 높이 오른다 얘들아. 높이 올라간다. 즉 비탈길만이,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얘들아 더 깊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더 깊이 간다는 거지. 이렇게 어떤 대상에 더 깊이 간다는 거지. 오르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진득하게 가야 된다는 거지. 즉 평평한 길은 가도 제자리 같았다. 사람이 있잖아. 얘들아 만년 대리인 거지. 만년 대리.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사장 달고 올라가야 되는 것만 보고 살았던 나한테 야, 그 자리 이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그치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깊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쵸, 그 제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자, 평평한 길은 가도 늘 제자리와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 바라는 마음, 선호하는 마음, 길이고 바라는 마음을 가진 나에게 높이 좋은 거 라고 생각하는 나한테 그럼 바로 가야 된다. 디귿 나오면 디귿을 활용하여 화자가 여전히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인지 OX 괜찮아? 아니야? 야, 너 이거 판단해야 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야. 자,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나는 높이를 좋게 여긴다, 싫게 여긴다? 싫게 여긴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한테 나는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 어렵냐? 바라는 마음, 희망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야지. 선망, 바라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왜 가지고 있다고 나는 아직까지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좋다는 거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한테 오로 바꾼다. 자, 세속을 벗어나고 세속은 좀 외우세요 얘들아.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세입니다. 속세. 이 속세는요 도시를 일컫는 말이에요.
세속은 속세, 속세는 도시, 도시를 일컫는 말이 뭐다? 자, 세속, 속세. 아니면요,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풍진, 미진 이렇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얘기하면요, 임금이 계신 곳, 북쪽. 이게 세속이에요, 세속. 달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세속.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이 사는 세상. 인간이 사는 세상. 그게 세속. 인간이 사는 세상이 세속. 속세. 도시. 그러면 이 세속을 벗어난 곳은 우리는 어디다? 번잡한 곳을 벗어났다. 우리 인간이 도시에서 시달리면 어디 간다? 너희 어디 가? 휴가는 어디로 가야 돼? 휴가는 어디로 가야 돼? 다른 나라의 도시. 자, 다른 나라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휴양지로 가는 거죠. 그 휴양지에 뭐가 있죠? 산과 바다가 있잖아. 그치?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 산과 바다로 가는 거야. 그 산과 바다가 뭐다? 자연 휴양지잖아. 얘들아. 자연 휴양지라고 되어 있잖아. 자연으로 도피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세속의 반대말은 뭐가 된다? 자연이 됩니다. 자연. 안 되면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세요. 안 되면 암기하고 외우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자연. 그럼 자연이니까 뭐가 된다? 대유법이 됩니다. 대유법. 대유법. 이거 자체가 대유법. 자,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이 남아있는 나에게. 자, 그럼 세속을 벗어났다. 도시를 벗어났다. 어디로 왔다? 속리산에 왔다. 그럼 속리산은 어디다? 자연이다. 이 자연에 온 나한테, 세속의 습관이 남아있는 나한테. 그럼 세속의 습관이라는 것은 뭐다? 높은 곳을 전망한다. 또는요, 가파른 곳을 지향한다. 지향한다. 그러한 나한테 이제 간다. 너희 배운 거. 자,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들어갈게요. 자, 산이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무슨 법? 찾아야 돼. 산이 어깨를 낮추면서 속삭였대요. 말을 했대요. 무슨 법? 그렇지.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의인법이 들어가는 거지. 산이 어깨가 어딨어. 인간의 신체 일부를 가져오잖아. 산이 어떻게 말을 해. 이렇게. 자, 의인법. 뭐라고 합니까?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을 넘는 거다. 오히려 산 아래에서, 산 아래 어디 있어요? 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산을 오르기 밑에 뭐가 있어요? 공간 대비 두 개밖에 없어. 산은 어디다? 자연. 자연 밑에. 자연 대비되는 공간 어디지? 방금 얘기하는 거? 세속, 속세, 도시. 도시. 이렇게 가는 거야. 도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어디다? 세속. 그 세속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을 벗어나 그 세속 속에 살고 있는 게 더 뭐한다? 고비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 있는 높이를, 자, 단숨에 한 번에 오를 수도 있는 그 높이를 한 번에 오르지 못하게, 즉 오르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길게 길게 늘려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 우리가 속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딱 하고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랐다? 이렇게 내가 오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평평하게. 그래서 자, 무조건 바로 직진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자, 한 우물을 깊게 파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누가 속리산이 일컬어 주는 거겠지. 약간은 교훈 전달의 느낌도 있겠죠. 이렇게 시를 분석해야지 되는 거야. 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해?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까 리을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서 걸리겠다. 자, 리을을 활용하여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 아래에서 삶이 더 힘겹다는 것을 부각한다. 그렇겠죠? 동그라미. 자, 산에서 깨달은 삶의 목표를, 자, 산에서 깨달은 삶의 목표 뭡니까? 가파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한 곳을 말한다. 그대로 지속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화자가 쉽게 이룰 수 있다? 화자가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시에서 이룰 수 있어?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 없어? 모르지. 그거는 알 수 없죠. 얘들아,
삶의 목표를 깨달았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화자가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모르잖아. 너희가 한 곳을 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 그쵸? 이 아이는 말도 안 된다 하고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 지금. 그럼 두 개 넘어가자. 자, 4번 5번. 자, 4번 5번.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갑시다. 속리산이 나에게 길을 열어 보인다고 표현했다. 찾아봐. 있어? 속리산이 나한테 길을 열어 보인다고 했어? 이것도 먼저 들어가야 돼. 찾아봐. 그랬니? 그랬어? 시를 봐. 시를 보고 찾아야 돼. 했어? 했어. 오케이. 자, 속리산은 등반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이다. 행위의 주체이다. 왜? 길을 열어 보였다. 자, 길을 열어 보였다. 이 열어 보인 거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지? 길 열어 보인 거 누가 한 거야? 이 행동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길을 열어 보였다. 누가 열어 보인 거지? 누가 보였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문장성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보였다 보인다의 주체가 누구냐고 누구냐고 이거 누가 열어 보인 거냐고 누가 한 거야? 질문을 보냈어요. 이거 속리산이 나에게 길을 열어 보인다라고 표현했다며. 그럼 이 열어 보인 거 누가 열어 보인 거냐고 누가 한 거냐고 이 열어 보이는 행위를 누가 한 거냐고. 속리산이 한 거잖아. 그럼 속리산이 뭔데? 이 행위를 한 동작을 한 행위의 주체가 누군데? 속리산이잖아. 그럼 속리산이 뭐가 된다고? 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말 따라가? 말 따라가? 야 얘들아 불과 지금 몇 년 남았어? 2년 뒤에는 얘들 봐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겁니다. 2년 뒤에 남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응 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빨리빨리 보고 해야지. 간다. 2년이 뭐야? 어차피 이제 너희 그 학교 그거 들어갈 때 고등학교 있는 거 들어갈 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조기적으로 들어가잖아. 자, 속리산을 어깨를 낮추며 속삭이는 대상으로 표현했다. 표현했어? 여기 들어가다. 표현했어? 속리산이 어깨를 낮추며 속삭였대. 있었어? 찾아주고 속리산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형성하고 있다. 자, 속리산은 타인. 다른 사람 거기 있었니? 없지. 그치? 나를 위해라고 얘기했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타인 다른 사람 있어? 다른 사람 있었어 지금? 없었잖아. 자, 희생하는 존재야? 이 사람 나에게 어깨를 낮추면 속삭였다는 것은 뭐한다? 나를 희생하려고 그랬어? 나한테 희생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니? 아니죠.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지. 나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야 속리산이 어깨 낮추면 야야 이거 밟고 가야 돼. 이게 희생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갚하는 것만이 그거 한 게 아니야. 걸어서 가는 것도 괜찮아. 라고 교훈을 주는 거지. 희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치?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내가 따지고 들어가줘야 돼. 여기까지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셔야 되는 단계라고. 그럼 지금 그 단계를 위해서 내가 봐야 되는데 시조도 내용 안 해요. 비유법도 정리 있는 거 안 해. 음성상징어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찾지도 못해. 그럼 어디서부터 선생님 잡아야 돼? 응하고 있는 게 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쪽지 시험 친 거 자기 거 다시 한 번 더 있는 거 복습하시고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잔소리를 안 해도요. 하셔야 돼요. 자, 실전. 자, 시작. 자, 쉽시다.